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일간 간담회 시간이고요.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그리고 KPN테크 여러분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일간 간담회 하는 시간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오늘 수능일로 이제 수능일이었기 때문에 장이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1시간 늦게 폐장을 한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새 회사의 주주들은 박탈감이 참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가에 대한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주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렌질루맙의 임상 업데이트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 날짜가 좀 지났는데, 그거를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의 생각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렌질루맙 얘기부터 할게요. 렌질루맙을 클리니컬 사이트에서 트라이얼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5가지 임상이 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백혈병, 두 번째는 그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코로나 관련 임상입니다. 하나는 임상 3상이고요. 코로나 환자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3상 연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빅 이펙트 트라이얼, 액티브5 코로나 치료제 연구이고, 이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 여러 각 정부 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암 환자에서의 코로나의 예방과 치료 임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11월 중순에 업데이트된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라지 B셀 림포마 임상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거의 눈밖에 나 있는 상태죠. 거의 코로나 치료제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빅 이펙트 트라이얼, 이게 또 11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먼저 좀 관심이 덜한 부분부터 찾아볼게요. 주마19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몇 번 드렸었어요. 주마19 연구가 뭐냐면, 렌질루맙이 코로나 관련 임상이 있고 코로나 외 임상이 있는데, 코로나 외 임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한 게 주마19입니다. 주마19이고, 보시면 B세포 림프종을 치료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관련해서는 카이트라고 길리어드의 자회사거든요. 길리어드의 자회사인 카이트와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머니젠,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연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ute GVHD랑 그리고 주마19 이 2가지가 휴머니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연구를 각광을 받게 됐죠. 그래서 11월 13일부로 연구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연구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환자를 모집하고 있던 여러 가지 병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 군데가 더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레곤에서 더 이렇게 환자를 모집한다는 거고요. 임상 연구는 사실 환자 모집이 가장 중요하죠. 환자 모집이 얼른 이루어져야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빅 이펙트 트라이얼, 액티브5 빅 이펙트 트라이얼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임상 연구 지역이 좀 더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 이유는 임상 연구 지역이,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는 것은 이 기존에 있던 연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개소 혹은 2개소 정도가 확장이 된 게 아니고 무려 4개소가 확장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5개 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플로리다, 그리고 뉴저지, 그리고 뉴욕, 그리고 오하이오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소에서 진행하던 거를 4개소가 추가됐으니까
환자 모집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이게 이제 11월 16일에 이렇게 확장이 됐으니까 약 2주 정도 지났죠. 2주에서 이제 3주차인데 3주차 정도 되면은 얼추로라도 이렇게 좀 결과가 조금씩 나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첫날에 환자가 모집이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을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환자 모집을 어느 정도 하고 2주 정도가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환자 모집 결과가 조금씩 이렇게 도출이 될 거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12월 한 두셋째 주 정도 되면 뭔가 기대감이 이렇게 하나둘씩 기대감에 따른 뉴스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볼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500명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산 지역이 많고 그 국토의 뭐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지역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이제 매일 500명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500명 이상씩. 잠깐 뭐 500명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유명한 가수 이찬원 씨도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고 이찬원 씨랑 같이 작업을 했던 서장훈 운동선수,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씨도 자가격리 중이고요. 검사도 했고 오늘 수능을 봤는데 대전에서 수능감독관도 확진이 됐고요. 상당히 지금 거의 정부에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식 코로나 진단기법이 국제 표준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프랑스 대통령이 또 코로나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코로나19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거예요. 코로나19 백신 제약사가 부작용 면책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다가.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사가 모든 국가에 대해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거 뭐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네이버 뉴스나 그런 데를 보면 일본이나 뭐 미국은 이미 백신을 계약했다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여유롭냐 막 그런 댓글들을 막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급해서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게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근데 그거를 아직 개발해서 승인 나기도 전인 약들을 계약을 하는데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일부 집단에서 이렇게 얼른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전 계약을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거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사전 계약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제약사로. 제약사가 갑이고 우리 정부가 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무엇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제약회사 책임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유리한 조항을 이렇게 섞어서 계약을 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백신은 더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뭐 3천만 명분을 벌써 뭐 계약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목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약을 할 거면 뭐 500만 명분 혹은 1,000만 명분만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계속 백신 개발이 성공해야 할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씩 더 계약을 해야지, 당장 상용화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전 국민의 뭐 90%가량 분의 백신을 확보를 한다? 이거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중에 한 70% 가까이는 이렇게 폐기 처분될 수도 있고요. 그때 되면 또 그쪽에선 그러겠죠. 뭐, 정부 탓을 하면서 또 욕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좋은 의대 나온 분들 많잖아요, 정부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여기 있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연일 들어 117명이다. 병상 부족 현실화나. 이 위중증 환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그리고 뭐죠? 자꾸 이 단어를 잊어버리는데 얼전트라고 제가 할게요, 그냥. 그 시비어와 얼전트 환자에 해당하는 게 위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일 들어 벌써 117명이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나.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병상이 이미 부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증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뭐 3일,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위중증에 대한 치료제가 진짜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휴머니젠이고, 미국의 휴머니젠이고, 그 약을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판권을 확보한 게 텔코나르프 제약과 KPM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전날 기준 419명의 환자가 나와 지역 발생 환자의 81.2%를 차지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는 11개, 경기에는 8개, 인천에는 12개의 병상이 가용한 상태다. 전남의 경우 확보한 병상 4개 모두 환자가 입원해 있어 가용한 병상이 남지 않았다.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각각 1개씩의 중환자 병상만 남아있다. 울산은 10개, 제주 6개, 강원 5개, 부산과 대구는 각각 3개, 광주에는 2개의 병상이 남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한 1, 2주 내에 병상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죠? 이때 이제 텔콘에서 얼른 전임상 뭐 그런 걸 해야겠죠. 긴급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늦어지네요. 임상 연구도 국내에서 할 것처럼 그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그리고 KPM테크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표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굳이 이 세 종목 주주분들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지를 했더니 너무 이렇게 제 시청자, 구독자도 아니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 댓글로 막 시비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고 갑시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신 분이 있다면 올해 진짜 잘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 확 풀고 자제분들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